제 교재 126페이지 아래에 전략 수립 목적 위한 원가 분류 적혀 있는데 이렇게 표현은 잘 안 하고, 자, 이번에 네 번째로 의사 결정에 따른 분류라고 표현을 해요. 주로 얘는 단순해요.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으면 관련 원가라고 부르고,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으면 비관련 원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용어와 표현을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예를 가지고 좀 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여자가 있어요. A라는 여자가 남자 A, 남자 B, 남자 C, 이 세 남자하고 여자가 이제 사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A라는 여자는 이 남자 A하고 이 남자하고 결혼을 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이 남자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남자 B, C하고는 헤어져야 되겠죠.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헤어져야지 일반적인 거죠, 그죠? 자, 그럼 남자 A와 이제 A 여자는 남자 A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 결혼은, 자, 이상한 생각하지 말자 그랬죠. 물리면 안 되겠죠. 이미 이제 결혼하면 두 사람은 이제 영원히 함께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는 이미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내가 결정해버린 요소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남자 A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원가에게서는 이미 내가 선택해버린 거, 이걸 매몰 원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과거에 선택해버린 것 있죠. 그걸 매몰 원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매몰 원가가 어떤 건지 느낌이 조금 있으시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이 남자 A는 대통령이 되어 있고 남자 C는 백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누가 잘 됐죠? 물론 대통령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름답다면 얘가 더 부럽지만 일반적으로는 얘가 잘 됐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뭔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대안들 중에서 가장 효익이 큰 이 B 남자, 이 남자를 우리는 기회원가 혹은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내가 뭔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대안들 중 가장 효익이 큰 원가를 우리는 기회비용, 기회원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크지 않고 작은 것, 이 백수는 결혼 안 하기 잘했다 싶죠? 이 남자를 뭐라고 하냐면 회피 가능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남자를 지금 그럼 제가 매몰 원가, 기회 원가, 회피 가능 원가라고 했는데 내가 선택 안 했잖아.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는 회피 불능 원가라고 해요. 근데 내가 봐도
미래가 깝깝해,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회피 가능 원가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보시면 자, 이 매몰 원가를 가지고 보면 이 매몰 원가는 자,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더 이상 이 남자가 이 여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찍소리 못하고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몰 원가는 비관련 원가라는 거예요. 매몰 원가는 이제 미래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미 내가 해버렸거든. 이미 내가 해버린 선택한 거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회원가는 여자가 미래에 자기 딸한테 남자 만날 때 이랬던 사람이 나중에 봤더니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 그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원가는 우리 의사결정과 관련 있는 관련 원가라는 거예요. 그럼 회피 가능 원가는 얘도 당연히 미래에 저런 사람은 그냥 호되면 멀쩡했지 나중에 되니까 힘들게 하더라. 이런 사람은 만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피 가능 원가도 관련 원가예요. 의사결정에는 관련이 있다는 거. 쟤 피해라. 쟤를 선택해라. 근데 매몰 원가는 이미 내가 해버렸기 때문에 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관련 원가라는 거예요.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금액으로 이야기할 때 매몰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매몰 원가는 얘는 역사적 원가예요. 자, 이 역사적 원가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취득 원가처럼 보이는데 취득 원가가 아니에요. 자, 지금 이 남자, 이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하기 전의 상태와 선택할 때 상태와 결혼한 후의 상태가 똑같을까요? 이 남자는 극심한 감가상각이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 원가는 장부가액을 말하는 거예요. 장부가액이라는 건 취득 원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걸 우리 매몰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회원가라는 거는 얘는 판매 가격을 이야기하는 게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순실현 가능액을 말하는 거예요. 순실현 가능액이라는 건 판매 가격에 판매 비용, 부대 비용을 뺀 거. 금액으로 물어본다면 기회원가는 판매 가격에 판매 부대 비용을 뺀 거고 매몰 원가는 유형자산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장부가액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런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학원을 갈까 전산세무 2급 수업을 들을까 하다가 전산세무 2급 수업을 들었다는 황당한 문제들이 나와요. 그럼 이미 전산세무 2급 수업을 들어버렸잖아. 그러면 전산세무 2급은 매몰 원가가 되는 거고 그럼 전산세무 2급 수업을 들으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내가 포기했죠? 걔가 기회원가가 되는 거예요. 두 개밖에 없었으면 하나가 기회원가인데 여러 개가 있다면 가장 효익이 큰 거. 그게 기회원가가 되는 거고 두 개밖에 없으면 내가 포기하게 된 게 우리 기회원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용어들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지금까지 좌우와 같이 이야기한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풀 수 있는지 오늘 좀 보면서 지금 우리가 엄청난 양을 한 건 아니죠. 사실 용어 설명이 많았지 뭔가를 많이 제가 이렇게 계산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막 그런 건 없잖아. 그건 내일 할 거거든. 그래서 자, 근데 오늘 한 것도 우리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풀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자, 먼저 우리
교재. 자, 교재 509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509페이지. 509페이지 가셨죠? 자, 7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제품의 제조 원가를 구성하지 않는 것. 이건 원가 회계를 공부 안 해도 풀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재무회계를 해도, 자, 얘는 공장 직원 식사 되니까 500번대 복리후생비죠. 지금 원가 이게 챕터 문제는 맞는데 제조 원가라서. 제품 홍보 책자 인쇄비, 얘는 800번대 판관비인 광고 선전비 쓸 거잖아. 원재료 매입처의 접대비는 500번대 접대비 쓸 거고, 공장 건물의 화재 보험료는 500번대 보험료라 쓸 거죠. 이건 사실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간간히 나와요. 그럼 그냥 기분 좋게 맞춰주면 되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못 맞추실 거라는 생각을 저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우리 시험 때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10번 문제를 볼게요. 자, 10번 문제를 보면 관련 범위 내에서 단위당 변동 원가 행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럼 이번엔 변동 원가 중에 단위당 변동 원가는 이런 그래프를 그렸죠. 단위당 변동 원가는 이거였어요. 그죠? 우리 짜장면 한 그릇에 밀가루 이야기하고 있었잖아. 그러면 각 저업도 수준에서 일정하다가 맞겠죠? 일정하다. 예, 1번이 답이 되겠죠? 이해가셨죠? 지금 우리 원가 얘기 5문제 있는데 5문제 중에 2문제를 풀어버린 거예요. 그죠? 지금 한 해 차이에서. 자, 다른 건 더 풀고 싶으시겠지만 내일 저와 같이 좀 더 듣고 풀고. 자, 519페이지로 가서 519페이지 자, 6번 문제를 볼게요. 저업도가 0일지라도 일정한 원가가 발생하고 저업도가 증가할수록 비례적으로 원가가 발생하는 형태를 지닌 원가는. 자, 지금 저업도가 0일지라도 일정한 원가가 발생하고, 0인데도 일정한 원가가 발생하고, 그리고 증가할수록 비례적으로 간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원가 형태라고 표현했죠? 변동인데 고정비의 성격이 조금 있어서 준변동비, 준변동 원가 형태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7번. 다음 중 원가 개념이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기회원가,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원가. 방금 막 했던 거잖아. 과거에 이미 발생했고 의사결정과 관련 없는 비관련 원가는 매몰 원가였죠. 그래서 잘못된 거니까 1번은 틀렸죠. 그럼 아래 거 보면, 자, 가공원가. 가공원가. 자, 제가 이거 기억해야 된다고 한 건데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공원가는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얘 둘이 합이죠. 그죠? 얘 둘이 합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일단 순서대로 기억하세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순서대로 기억해서 직접 원가는 얘 둘이고 가공 원가는 얘 둘이에요. 그래서 직접 농업비가 중간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가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죠? 자, 다음 통제 가능 원가. 얘는 통제할 수 있는 거라서 성과가 안 좋으면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걸로 경영 성과의 기준이 되는 거고,
얘는 신경 크게 쓰지 마시고, 자, 변동원가는 저도 변동에 관계없이 단위당 원가는 일정, 변동원가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고 총원가는 저도 변동에 비례하여 변화한다. 정확한 이야기죠. 변동원가, 제가 변동비, 변동원가 다 섞어 쓴다라고 했잖아요. 단위당 원가는 이런 그래프, 그리고 총원가는 이런 그래프였잖아요. 변동비는, 그죠? 지금 그게 이렇게 글로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답은 1번만 틀린 거네요. 자, 또 다음 회차로 갑시다. 528페이지. 자, 528페이지 6번. 다음 중 고정원가 단위당 원가의 원가 행태를 나타낸 것은, 세로축은 단위당 원가, 가로축은 조업도를 나타낸다. 그럼 세로가 Y축이 단위당 원가인데 고정원가래요. 고정원가의 단위당 원가는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돈이 작게 들어가는 여기에서 반비례 형태 이거였죠. 그래서 그래프는 답이 3번이 되겠죠. 그죠? 우리 변동비의 단위당 원가가 이거잖아. 1번이 변동비의 단위당 원가고 고정비의 단위당 원가는 3번이죠. 반비례했잖아. 그죠? 짜장면 한 그릇에 월세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문제 보니까 오늘 복습하실 때 뭐 봐야 되는지 느낌이 조금 오시죠? 그리고 제가 시험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쓸데없는 이야기도 제가 막 하면서 2시간 좀 넘게 설명한 게 지금 한 회차에 한두 문제씩 다 나오잖아요. 얼마나 효율이 높아. 그죠? 그래서 제가 원가회계가 노력 대비 효익이 가장 높은 이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10번 문제도 다음 중 단기총 제조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 단기총 제조 원가. 제가 기억하자고 했던 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그럼 얘는 단기총 제조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죠. 오늘 했던 거 공부해 볼 만하죠. 그죠? 자, 다음 539페이지로 갑시다. 원가회계가 계산하는 문제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원가회계는 계산하는 문제는 많이 나와야 2개고 아니면 1개밖에 안 나와요.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6번부터 10번까지 다 원가회계 문제예요. A형은 1번부터 5번까지 재무회계, 6번부터 10번까지 원가회계인데 지금 얘 봐도 다 글자잖아요. 이 많은 곳 내일 제가 하루 종일 떠들겠죠. 이것들도 풀어내야 되니까. 자, 6번. 다음 중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로 볼 수 없는 것.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고정비, 변동비, 중고정 원가, 그럼 준변동 원가. 직접비는 직접 원가를 이야기하는 거야. 생뚱맞은 애가 껴있죠. 그죠? 얘는 한 문제밖에 없네. 자, 다음 회차로 또 갈게요. 자, 549페이지로 가서 자, 6번 549페이지 6번. 다음은 변동비에 관한 설명 및 도표이다. 잘못된 것은. 자, 변동비예요. 저업도 변동에 따라 비례하여 총원가가 변동하는 원가를 말한다. 총원가는 비례적으로 움직이죠. 변동비는. 이번에 단위당 원가는 저업도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단위당 원가 한 그릇당 밀가루 금액이었죠. 3번에
변동비 총원가는 조업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발생한다. X축 조업도, Y축 총원가 비례. 1번이 어차피 3번인 거네. 같은 말이네. 그죠? 다음 4번에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이건 고정비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반비례하는 것.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559페이지로 갑시다. 자, 559페이지 10번을 보면 다음 원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회피불능 원가는 선택이나 의사결정할 때 발생을 회피할 수 없는 원가를 의미한다. 지금 내가 뭔가 포기하거나 선택하거나 이걸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을 회피불능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직접 재료비와 제조 간접비의 합을 가공원가라고 한다. 맞을까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의 합이 가공원가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렸죠. 자, 직접 원가와 제조 간접비의 합이 제조 원가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 원가, 직접 원가 같은 표현이라고 했죠. 여기에 얘 더하면 얘란 이야기예요. 지금 용어들을 다 섞어 쓴다라고 했죠. 이것 때문에 단기총 제조 원가를 제가 위에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잖아요. 제조 원가, 총제조 원가, 단기총 제조 원가. 그죠? 이제 문제를 보고 조금 이해한 상태에서 다시 보면 제가 왜 다 이렇게 썼는지 이해가 가요. 처음에는 도대체 제가 왜 저렇게 썼는지 생각들다가 보다 보시면 이해가 좀 가실 거예요. 자, 다음 4번에 기회비용이랑 여러 대체안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 인해 상실하게 되는 최대 경제적 효익을 말한다. 맞죠? 효익이 가장 높은 것.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568페이지로 갑시다. 자, 지금 위에 6번 보면 우리 안 배운 거 내일 볼 수 있을 거예요. 못 보면 금요일 날 초반에 볼 건데 엄청 어렵게 보이죠? 퍼센테이지 있습니다. 거부감 있잖아. 그런데 얘보다 얘가 더 쉬워요. 그게 이 원가액의 특징이에요. 알면 딱 보자마자 여러분이 계산 적혀 있는데 계산기 안 쓰고 암산으로 답 얼마 하고 바로 찍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럼 하는 건 원가액에 포기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서로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풀 수 있잖아. 근데 고정관념으로 다들 싫어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자, 7번 다음 내용에 설명하고 있는 원가 형태는 무엇인가? 조업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단위당 원가 그래프가 일정하다. 조업도가 0이면 총원가도 0이다. 여기라는 거니까 발생해야 늘어나겠지. 총원가가. 그죠? 0이면 하나도 0인데도 발생되는 건 고정원가잖아.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변동비가 되겠죠. 답은 2번. 자, 다음 576페이지로 갑시다. 자,
576페이지 6번. 다음 그래프가 나타내는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일단 Y축을 보니까 다 총원가죠. 그럼 기억은 변동 원가 이야기고, 변동비 이야기하는 거고, 니은은 고정비 이야기하는 거고, 디귿은 준 변동비를 이야기하는 거고, 리을은 준 고정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변동 고정, 준변동, 준고정.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아래 보면 1번의 기억은 조업도 변동에 따라 원가 총액이 비례적으로 변화하는 변동비에 대한 그래프이다. 자, 1번 맞죠? 2번 니은은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고정비에 대한 그래프이다. 이 뭔 소리야?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건 변동비고, 지금 얘는 총원가가 일정한 고정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 디귿의 대표적인 예로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이 있다. 기본요금이 있고 쓰면 많이 쓸수록 증가하는 거. 그게 우리 준변동비죠. 다음 리을은 일정한 범위의 조업도 내에서는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원가 발생액이 달라지는 준고정비를 나타낸다. 일정한 범위 안에는 일정하다가 그걸 벗어나면 증가하는 방식.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 틀린 거죠. 다음 585페이지로 가서 585. 자, 6번. 원가 구성 요소의 분류상 해당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 중 틀린 것은. 일단 이번 또 기본 원가라고 표현하고 있죠. 기본 원가를 보면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예요. 그죠? 그럼 직접 노무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노무비 썼으니까 기본 원가에서는 틀린 게 없죠. 지금 4개 다 맞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가공비, 가공원가 같은 거다라고 했었고, 그럼 가공비, 가공비는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간접비죠. 그죠? 그럼 제조간접비 1번은 맞고, 2번 제조간접비 맞고, 3번의 직접 재료비. 예, 틀렸죠? 직접 재료비는 가공비, 가공원가가 아니잖아요.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죠. 가공비는. 그럼 간접 재료비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쓴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가공비, 가공원가 같은 말이라고 했었었는데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인데, 제조간접비가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의 합이라 그랬잖아. 그럼 간접 재료비니까 제조간접비 맞죠? 가공비를 구성하고 있는 거 맞죠? 이해가시죠? 이걸 아냐라고 물어보려고 이론 시험에서 이렇게도 나와요. 제조간접비에는 재료비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 틀려요. 제조간접비에는 추적이 안 되는 재료비가 들어가 있고, 추적이 안 되는 노무비가 들어가 있고, 추적이 안 되는 경비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추적이 되는 애만 직접 재료비로 빼놓은 거예요. 제조간접비에는 재료비, 노무비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는. 자, 그럼 지금 얘가 틀려서 답은 이해죠?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뭐죠? 전부 다. 전부 다라 그랬잖아. 총제조원가를 말하는 거랬잖아. 그러면 여기 적혀 있는 거 전부 다니까 제조원가는 전부 다 해당 사항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3번에 직접 재료비 제가 가공비에 들어가 있어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럼 우리 복습하실 때 처음 거부터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되겠죠.
597페이지로 가서 자, 6번 문제 답이 몇 번일까요? 6번 문제. 우리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지. 597페이지. 597페이지 6번 문제. 그렇죠. 답 4번이겠죠? 저도 증감에 관계없이 관련 범위 내 총액이 항상 일정하되, 그럼 우리 임차료나 감가상각비 같은 기간 비용을 따지는 우리 지금 원가 총액이죠. 고정 원가를 형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답은 4번 임차료가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 606페이지. 자, 6번. 공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기계가 고장이 나서 처분하려 한다. 취득원가는 200만원, 고장 시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150만원, 동기계를 바로 처분하는 경우 60만원에 처분 가능하며 10만원의 수리비를 들여 수리하는 경우 80만원에 처분할 수 있다. 이때 매몰 원가는 얼마인가? 자, 그럼 일단 매몰 원가라는 건 내가 이미 뭔가를 결정해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바로 팔았다, 수리해서 팔았다, 이거 결정한 적 있나요? 없죠? 지금 이런 경우는 이렇고 이런 경우는 이렇다고만 이야기했잖아. 이건 아직 아무 선택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선택한 건 뭐냐면 이 기계를 사온 거예요. 그럼 역사적 원가가 매몰 원가인데, 역사적 원가는 감가상각한 거를 뺀 장부 금액이라 그랬죠. 그럼 200만원에 150만원 빼면 얘는 50만원이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바로 팔면 60, 10만원 들여 수리해서 팔면 80이면 얘는 순실현 가능액은 70만원인 거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만약에 바로 팔면 60만원도 매몰 원가가 되는 거, 팔아서 돈 받았으면, 그럼 기획원가는 70만원이 되는 거예요. 기획원가는 순실현 가능액이라 그랬잖아. 근데 수리해서 팔아버리면 기획원가는 60만원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있으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 하나가 기획원가가 된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둘 다 선택 안 했기 때문에 과거에 얘를 사온 것만 매몰 원가로 있는 거예요. 자, 다음 7번. 다음 원가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기료, 수도료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본 요금을 부담해야 하고, 또한 사용량에 비례하여 정량 요금은 증가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네요. 기본 요금 부담하고 쓴 만큼 증가하고. 준변동비 이야기죠. 준변동비. 자, 그럼 1번. 저업도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비와 저업도 변동에 따라 비례하여 발생하는 변동비의 두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준변동비라고 하죠. 2번 계단 원가라고도 한다. 계단 원가 맞나요? 계단 원가는 이거잖아, 이거. 예. 중고정 원가 이야기죠. 그래서 2번은 틀렸죠. 지금 얘가 준변동비고 혼합원가, 제가 믹스 코스트 적혀 있더라고 이야기했죠. 그 때문에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할까봐 제가 말했던 거예요. 그럼 틀린 답은 2번이 틀렸죠. 얘는 계단원가가 아니죠. 자, 다음
626페이지로 갑시다. 626페이지. (626페이지) 6번.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조원가에 포함될 금액은 얼마인가? 자, 제조원가요. 그러면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들이 다 들어가야 되겠죠. 간접재료비 당연히 들어갈 거고, 제조공장 화재보험료 500번대 경비죠. 제조공장장 급여 간접경비고, 제조기계 감가상각비 간접경비고, 제조공장 임차료 간접경비고. 제가 오른쪽 무시한 이유가 영업부 절대 제조원가에 들어갈 일 없겠죠. 그죠? 설마 우리 중에 얘네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얘네들이 어떻게 제조원가에 들어갈 건지는. 저는 영업부가 있어서 다 뺐어요. 그럼 25만원, 85,000원, 75,000원, 12만원, 다음 5만원 하면 58만원이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그죠? 58만원이라서 얘가 안 집히지. 자, 637페이지로 갑시다. 637페이지. (637페이지) 6번. 자,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직접 재료비는 기초원가에 포함되지만 가공원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맞나요? 직접 재료비, 그래서 이렇게 다 써둔 거예요. 기본이라 했다, 기초로 했다, 직접이라 했다, 섞어 쓰기 때문에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직접 재료비는 여기 기초원가에는 포함되지만 가공원가는 포함 안 된다. 정확한 지문이죠. 그죠? 다음, 직접 노무비는 기초원가와 가공원가 모두에 해당한다. 얘가 양다리 거치고 있잖아. 그죠? 다음, 기회비용은 현재 이 대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포기한 대안 중 최소 금액 또는 최소 이익이다. 맞나요? 그렇죠. 기회비용은 최대 효익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것처럼 자, 지금 여러분들의 반응이 방금 이랬어요. 얘네는 아직 오늘 태어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 표현이라서 얘가 머릿속에 딱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야기했을 때 갸우뚱하고 있었어요. 뭔 소린가. 그러다가 얘를 보는 순간 얘는 아니다라고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런 문제 풀 때 하는 방식이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얘 한번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죠. 또 읽으면 안 돼요. 이런 문제 푸는 건 내가 한번 읽었는데 모르는 건 내가 읽을 때 잘못 읽은 게 아니고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글자가 답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확실하게 얘가 맞다 아니다를 아는지 물어보려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건 저와 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기억이 웬만하면 날 거예요. 그럼 얘 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다음 거 읽는 거예요. 근데 다음 거 읽었는데 얘 아닌 거 알았잖아. 그럼 얘는 틀린 거 답인데 굳이 여기서 시간 보낼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제 읽어서 이 지문이 내 머릿속에 안 들어왔잖아. 눈에 안 들어오면 바로 다음 지문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4개 다 읽었잖아. 근데 다 모르겠어. 그러면 문제 전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보고 모르면 찍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같은 보기를 2번, 3번 읽는 거는 진짜 비효율적인 거예요. 결국은 찍는 건데. 그래서 제가 다음 넘어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4번에 제조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판매 관리 활동에 발생한 원가를 비제조 원가란다. 판매나
영업외 비용 900번대를 비제조 원가고 500번대를 제조 원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649페이지로 갑시다. 649페이지 6번. 자, 다음 그래프는 조업도에 따른 원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변동 원가에 해당하는 그래프만 짝지어진 것은. 자, 위에 AB는 총원가고 CD는 단위당 원가요. 자, 변동 원가는 어느 거죠? 그렇죠. A하고 C죠. 변동 원가는. 그럼 D는 저도 모르는 애예요. 그죠? 고정 원가가 될 거면 이렇게 됐어야지. 그죠? 얘는 저도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고정비 총원가는 맞죠? 그래서 얘는 변동비 물어봤으니까 AC인 답이 1번이에요. 자, 지금 오늘 저와 같이 한 것 가지고 문제를 그래도 한 문제나 두 문제씩 풀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이런 문제도 무시할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원가 회계가 지금 우리한테 노력 대비 효익이 제일 좋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마지막에 이 원가 회계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얘가 지금 생각보다 기억이 잘 나요. 그런데 시점이 지나죠? 와, 정말 깜짝같이 사라져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원하는 게 우리 다음 주 주말까지만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좀 하는 거예요. 이게 보름을 못 가더라고 사실. 근데 참만 다행인 거는 AT 시험은 원가 회계가 시험에 없어요, 챕터가. 그럼 다음 주 토요일까지만 기억나면 돼요. 그리고 전산 세무 1급하고 전산 회계 1급하고 원가 회계의 난이도는 심하게 차이가 안 나요. 조금 더 회계 1급이 쉬운데 지금 우리 세무 1급 체크 가지고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 1급 원가 회계를 전부 다 커버를 해요. 그럼 얘네들 가지고 좀 효익 있게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와 같이 이 원가 회계들 지금 나머지 있는 애들 있죠. 얘 더하기 빼기만 하면 돼요. 제가 대놓고 계산 문제 나오는 건 공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그 공식에다가 숫자만 집어넣어서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있도록 공식을 알려드릴 거니까 그럼 글자 끼워 맞추기 위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얘 더하고 얘 빼고 그 값에다가 더하고 빼면 얘가 나온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쉽게 T 계정으로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이론에 대해서 비호감이신 분들도 많지만 원가 회계가 날 살렸다. 그 얘기 우리 아빠니 많이 했었어요. 이런 문제 10개 맞춰가지고 떨어진 사람은 10개 맞춰서 시험 떨어진 사람은 지금까지 딱 한 명 봤어요. 사실 이 강남점 와서 남자인데 도대체 실기를 얼마나 그렇게 많이 틀렸는지 실기 이론 문제를 12개나 맞췄는데 실기에서 엄청 틀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여가지고 제가 대놓고 말했어요. 너 이론도 찍어서 맞췄지라고 그랬어요. 이론은 그렇게 많이 맞췄는데 실기를 그렇게 많이 틀릴 수가 없어. 웬만하면. 그죠? 자기 뭐 그래쳐도 잘 썼대. 그래서 제가 백명사거리 뒤에 가봐라 그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뒤에 대신 걔는 이제 세무1급 공부하면서 그냥 세무 이것도 같이 하게 됐었는데 걔를 제외하고는 이론 문제 10개 정도 맞추신 분들 10개 이상 맞추신 분들은 시험에 불합격 하시는 분을 아직까지 저는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그 10개 중에 지금 우리 회계에서 5개가 있고 그리고 세법에서 5개가 있어요. 11번, 12번, 13번 3개 부가 같이 돼요. 소득세 14, 15번. A형은 딱 이 순서대로 나와요. B형, A형 차이는 문제 순서만 틀린 거예요. 똑같은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원가 회계는 평균 공부하신 분은 4개 이상은 맞아요. 근데 공부 안 하시고 수업만 들으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도 2개나 3개를 맞춰요. 나중에 제일 어려운 게 얘일 거예요. 재무회계. 도대체 뭔 소리인지 자세히 안 보면 그래서 회계금이나 FAT 1급이 이론이 제일 어렵다는 이야기가 돼요. 합격은 하면서도 이런 문제가 눈에 안 들어와서 온통 회계 이야기만 잔뜩 하거든. 그는 원가도 없으니까 회계 문제만 잔뜩 있어요. 그게 제일 재미없어요. 그래서 이론은 원가가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내일 또 같이 원가 얘기를